오사마 빌라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사마 빌라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은 테러 조직이라는 게 그냥 순간적인 감정, 단기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막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생태계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잡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한테는 대단히 비운이겠지만 하마스보다 더 센 조직이 어딘가에서 나타날 겁니다. 요르단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집트에 나올 수도 있고요. 레바논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오사마 빌라덴이라는 괴물이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사우디 왕가가 미국을 통해서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우디 왕가가 돈을 벌 때 건설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 부동산이랑 건설로 어마무시한 돈을 번 사람이 오사마 빌라덴의 아버지예요. 오사마 빌라덴이 사우디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우디는 중동 안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입니다. 근데 이 오사마 빌라덴이라는 사람이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왜 이런 짓을 벌였는가? 그건 역사를 봐야 되는데 오사마 빌라덴의 아버지가 부인을 22명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59명은 낳았어요. 그러니까 59명 중에 하나가 오사마 빌라덴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거는 또 철저히 이슬람식 문화와 프리즘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이복 형제들이 10명이 넘어간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아버지가 22명의 아내를 거느렸대. 근데 그게 합법이거든, 사우디 안에서는. 왜냐하면 사우디라는 곳은요 아주 여러 얼굴을 갖고 있는데 친미 국가지만 온디 이슬람 안에서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슬람 교리를 만든 게 와하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세기 이슬람 율법학자인데 그 사람이 활동하던 것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결합해서 사우디를 만든 게 사우드 가문이고 강경한 반서구 테러 교리를 만들어준 게 와하브라는 사람이고 그 강력한 이슬람 교리를 흡수한 게 지금의 사우디 왕세자의 선족격이 되는 사우드 가문의 선조였던 거죠. 근데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그 가문에서 빈살만의 할아버지인 이븐 사우드가 1차 대전 이후에 사우디 아라비아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를 통합을 해가지고 강력한 와하비즘 교리와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는 사우드 가문의 이븐 사우드가 현대 사우디 아라비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딜레마가 뭐냐면 무함마드가 태어난 메카도 여기 있고 무함마드의 무덤이 메디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한 와하비즘이라는 좋은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를 버리고 미국 편에 붙어서 시릭을 취하냐. 그래서 사우디 안에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게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흐름인데 그런 기조 속에서 오사마 빌라덴이라는 사람이 이제 뿔이 난 거죠. 이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준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함마드 쿠투비라는 사람이에요. 무함마드 쿠투비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이 와하비즘의 부활과 현대 이슬람 테러 조직이 왜 필요한지를 막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무함마드 쿠투비라는 사람이 누구의 동생이냐면은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테러 조직의 교리를 만들어준 사람, 또는 이슬람 세계에서 레닌이라고 불리는 사이드 쿠투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무슬림 형제단의 사상을 제공했고 모든 현대 테러 조직의 사상적 뿌리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 현직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사이드 쿠투브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이드 쿠투브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이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한테 지는 것이다.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오스만 제국한테 털리고 러시아한테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영국, 미국한테 이렇게 지배당하면은 그건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충분히 잔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사이드 쿠투브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발전돼서 오사마 빌라덴이라는 괴물한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사마 빌라덴이 왜 하필 쌍둥이 빌딩을 테러했는가? 2004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사마 빌라덴이 8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PLO, 그 해방기구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뭐 테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근데 그 PLO의 본거지가 레바논에 당시 있었거든요. 82년도에. 근데 그 레바논에 PLO의 기지가 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의 공군이 출격해가지고 공습하고 그랬어요. 레바논에 당시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에. 근데 빌라덴이 당시에 그걸 보면서 반드시 똑같이 복수를 하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몇 년간 간 겁니까? 20년간 칼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20년간 칼을 갈고 또한 오사마 빌라덴이 참을 수 없는 풍경이 또 펼쳐졌는데 이라크 전쟁이 80년에서 88년 이란 이라크가 서로 싸웠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가 미군의 진주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란 이라크가 붙어 있고 이라크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당시에 미군주들을 허용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오방국이라 하더라도 미군이 주둔할 수 있냐. 근데 91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혼내주는 사건인데, 이때 사우디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은 이라크가 당시에는 지금은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91년 걸프전만 하더라도 이라크가 당시 국방력이 전 세계 4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옛날에 한편이었기 때문에 국방력을 많이 키워놨다고. 게다가 석유까지 있어서.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쿠웨이트를 또 침공해서 쏠랑 삼켜버리니까 사우디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미군의 주둔을 허용을 해줘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우디에서 태어난 이 극단주의자 오사마 빌라덴이가 이제 열뻗치는 거죠. 이게 미쳤냐고 사우디. 이때부터 오사마 빌라덴이 더 미쳐 날뛰는 겁니다. 또 하나 역사적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오사마 빌라덴의 세계관을 형성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바논의 이스라엘 공습 사건. 이때부터 일을 간 거죠. 두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걸프전 때 미군이 주둔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은 1979년부터 89년까지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깨갱하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오사마 빌라덴이 그때 소련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자헤딘이라는 조직을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근데 무자헤딘을 지원하고 소련한테 이긴 거라. 그 뒤에 89년에 소련이 아프간에서 점령하지 못하고 도망갔고, 근데 그 2년 뒤에 소련이 붕괴한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오사마 빌라덴이 희열을 느낀 겁니다. 아, 장기전으로 가고 강대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슬림들과 싸우다가 지면은 국가가 붕괴하구나, 소련처럼. 이 테러 공격이 성공하고 전쟁이 장기전이 되고 미국이 여기서 소모하다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 그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9.11 테러를 일으킨 겁니다. 이 9.11 테러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진주만 공습보다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소방관이 무려 3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막 무너지고 살겠다고 몇십 층 건물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수백 명이 죽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막 건물 올라가다가 질식해서 죽고, 진주만 해서 2,300명 사망자가 나왔는데 9.11 테러 때문에 사망자가 3,000명 가까이 나오면서 미국인들한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동에 파가 나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중동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조지 부시 내각이 당시에 안에서 토론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센 사람이 여기 왼쪽에 있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딕 체리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콘으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온건파인 파월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뭘 얘기했냐면은, 일단은 이 배후에 오사마 빌라덴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빌라덴을 지원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프간에 들어가는 거는 맞다. 이제 그게 온건파인 거예요, 그나마. 근데 럼스펠드나 딕체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금 한심한 소리 하고 있냐. 이 전쟁이라는 거는 본디 아프간과 빌라덴과의 전쟁을 넘어서 중동 안에 있는 미국에 대항하는 악랄한 모든 정권들과 테러 조직에 대한 싸움이고, 대량 살상 무기 갖고 있다? 그러면 다 싹 쓸어버리고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다. 전쟁 목표를 확장시켜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럼스펠드나 딕 체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시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사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중동 안에 잘 보면은 아프가니스탄만 문제가 아니고 파키스탄도 문제고, 실제로 오사마 빌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잡혀 죽었습니다. 파키스탄도 탈레반을 지원했었던 나라고, 옆으로 가면은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무기를 탈레반을 비롯한 알카에다 조직들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체질을 바꿔놔야 다시는 9.11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들이 진단을 내린 건데, 문제는 처방이 얼마나 현실적이냐는 거죠.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무슬림 국가란 말이야, 이런 조직과 국가들은. 그래서 그 광범위한 목표를 갖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을 작사를 내놓은 겁니다. 너네 오사마 빌라덴 숨겨놨지, 빨리 내놔. 근데 탈레반 정권이 당시 싫다 했거든요. 그래서 40일 만에 카불, 아프가니스탄 수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 바로 게임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땅굴에 숨어있는, 여기가 다 높은 산맥과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막산, 협곡,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소련이 들어갔다가 10년간 재미도 못 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소련이 당했던 그거를 교훈 삼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 땅굴 속에 숨어 들어간 탈레반 조직들이 자금 모으고 마약 팔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또 이런 아편이 엄청 많이 나와. 장난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니까 마약을 통해서 돈 벌어서 돈도 안 떨어져. 이슬람 교리로 충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년들 모집돼. 그러니까 인력과 돈이 마르지 않으니까 탈레반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20년간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하나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근데 미국 정부가 세워놨는데 그게 정당성이 있어 없어? 미국이 세워준 건데. 그러니까 와르르 붕괴되는 거죠. 병사들도 사기가 없고 계속해서 돈 때려보니
묻는데 도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탈레반이 와가지고 테러해가지고 로켓 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그 20년을 거기서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라크인데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조지 부시의 아버지가 이 걸프전 때 혼내준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후세인과 미국과의 관계를 잠깐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가 40%고 시아파가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9년에 시아파인 이란 혁명이 있고 그게 반미 반소구 혁명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원래 이란도 미국 편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미국 품을 떠난 이란을 혼내주기 위해서 옆에 붙어있는 이라크 수니파가 40% 있는 이라크의 후세인을 도와준 겁니다. 그게 지미 카터와 레이건 때 있었던 지원인데, 그래서 이라크가 레이건과 지미 카터의 지원을 받아서 이란과 싸워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후세인이 미국 편. 근데 후세인이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기도 많고 미국의 군사 지원 받고 석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힘이 커져가지고 옆에 있는 쿠웨이트를 침공한 겁니다. 쿠웨이트에도 석유가 많이 나거든. 그것까지 욕심을 부린 거죠, 후세인이가. 그걸 보면서 91년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조지 W 부시의 아버지가 걸프전을 일으켜서 이 후세인을 혼내준 거죠. 근데 후세인을 혼내줬다라는 거는 후세인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군사만 무력화 시켜놓고 후세인 정권을 유지시켜준 겁니다, 부시의 아버지가. 근데 보니까 2000년대로 넘어오면은 이 후세인이라는 자가 미국 말을 더 안 듣는 거죠. 미국을 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후세인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석유 결제 앞으로 달러가 아니고 유로화로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요 기축통화 건드리는 거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때까지 미국 편을 어떻게 했고 미국이 사우디를 왜 이렇게 이뻐하냐면은 석유가 나서 그것도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로는 사우디는 모든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해줬거든. 그러니까 달러 결제 양이 전 세계에서 많아지게 되면서 미국의 기축통화량도 많아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니까 기축통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후세인이가 그걸 건드려버린 거야.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도 있고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무조건 그런 결과가 있다 딱 찍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라크에 2003년에 들어갔어요. 2달 만에 후세인을 작살냈습니다.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어요, 후세인이. 근데 그 뒤에 이라크는 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왜? 원래 보스가 없어지면 밑에 2인자 3인자 4인자끼리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죽고 나니까 오히려 이라크가 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 이라크의 난장판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아파 조직들을 지원해가지고 이라크를 집어삼킨 게 바로 이란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가 난장판이 되고 미국이 휘젓고 막 이러니까 그때 생겨난 게 또 뭡니까? ISIS죠. Islamic State of Iran and Syria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들어와서 이라크를 휘젓고 당시에는 시리아 내전도 그 동시에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미국이 아사드 정권에 저항하는 반군을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슬람권 안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알카이다보다 더 세게, 하마스보다 더 세게, 탈레반보다 더 세게 나가는 조직이 없어서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초극단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 일련의 흐름, 오사마 빌라덴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과정, 그리고 ISIS까지 만들어진 이 과정, ISIS가 없어지는데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날뛰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권의 정상국가를 만든다, 테러 조직을 섬멸한다라는 이 최종 목표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정말 어려운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우방국들이 늘어난 냉전 때의 이 사례들을 봅시다. 미국과 수교를 맺고 에너지를 사고 팔고 무역을 한다? 그게 이제 미국의 우방국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안정화될 때 보통 미국의 우방국들이 늘어나면 그 지역이 조금 안정화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런 나라죠, 그죠? 뭐 독일, 뭐 프랑스, 그 다음에 대만, 이 다 이제 그 미국 편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정상국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정상국가가 뭡니까? 국민들이 투표하고 언론의 자유 있고 보통 민권법이 시행이 되고 남녀가 평등해지고 권리 앞에서, 그 다음에 법의 지배를 받고 이런 식으로 문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한편이 되는 나라는 그 내부도 튼튼하고 미국의 우방국들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는 안정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중동 같은 데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시 내각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슬람 국가는요 절대로 민주주의를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근원이 기독교라는 걸 얘네들이 알아. 그러니까 안 해. 반발실 때만 합니다. 그게 바로 사이드 쿠투브의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서방이 망하고 있다라는 세계관을 깔고 있다고. 모든 테러 조직의 사상의 기원, 사이드 쿠투브이 지은 진리에로의 이정표라는 책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온 인류는 절벽 위에 서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 모든 인류는 서구화와 민주화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바라보거든요, 그 사람은. 그럼 대안으로서 이슬람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세계관에 기독교가 만든 민주주의가 들어가거든요.
먹었냐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법의 지배를 받고 여성과 남성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 어린아이든 아니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 성립하겠냐고. 종교의 자유 위에 이슬람의 자유가 있다라는 게 무슬림의 논리인데, 남자건 여자건 간에 처벌을 똑같이 받는다, 성립 가능하겠냐고. 가능하지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요, 미국이 카불을 점령하고 탈레반을 일시적으로 몰아낸 게 한 수개월 정도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탈레반 정권이 무너져서 탈레반 테러 조직으로 흩어진 겁니다. 근데 그 탈레반 조직들이요, 지방들을 먼저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성이 간음죄를 짓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동성애자 발견되잖아요.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불도저로 깔아 죽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남성이 간음죄 짓잖아요. 패스. 기독교인이랑 내통했다, 그냥 참수. 너 기독교인 걸리면 참수. 그게 이슬람의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냐고. 안 되죠. 그럼 네오콘의 실패는 뭐냐? 자기들 식으로 편리한 식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시 정부가 석유 카르텔과 연계돼가지고 일부러 전쟁 일으킨 거 아니냐? 이 전쟁을 할수록 돈을 버는 기업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는 이유도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